토론 일정 중에 3부 장소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성에 놓고 자유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딱딱한 건 아니고요. 방금 앞쪽에서 벌써 발제자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나 지금 장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에서 뭐 궁금하신거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고민이 됐거나 좀 앞으로도 뭘 접목을 시켜보거나 의문점 부분들, 그다음에 장소에서 어떤 개선점 방향이나 어떤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전 부분들도 여러 가지 놓고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장세길 박사님, 개인적으로 항상 뭐 정책 발표를 해주시는데 항상 따뜻해가지고 조금 귀담아서 좋은 소식들을 갖다 계속 경청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이라는 걸 제가 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매력 있다는 부분들은 좀 특출을 난 거잖아요. 지역 이야기를 갖다 해줬고요. 그 장소에 대한 그 재현도 좀 해주셨는데 예술로 어떤 축제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장수, 그다음에 생태, 예술교육 연계해서 어떤 뭐 네이밍, 뭐 가명이긴 하겠지만 장수, 생태, 예술교육이라는 부분을 재현을 좀 해주셨는데 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원효대사의 후손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남원에서 문화도시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되게 마냥 부러웠었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잘하셨는지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 보고 막연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묻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갖다 조금 몇 년 걸쳐 봐서 좀 그 다른 그 애잔한 뒤에 안 보이는 그 고통이나 그 핏단이 저는 막 전달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막 아련히 내려왔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서 좀 발표하는 것 중에 좀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의 자원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하고 그게 앞에 또 장세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력이라는 게 놈들보다 뭐 이쁘거든 잘났거든 어떤 관심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그 워딩 단어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소금이 온다와 대표 브랜드로 소금처럼 놓고 오늘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그런 그 고창에 있는 자연 환경의 어떤 인프라 부분에서 탓하거나 이유를 내지 않고 거기서 훌륭한 자원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많은 자원 중에 아는 사람들한테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같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지역의 자원 이런 부분이 참 승부수를 고르셨고 참 그게 잘 먹혀 들어갔고 그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효대사 후손께서 그 어떤 역량으로 이렇게 이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역량에 의해서 그 지역민들이 마음껏 당신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내쏟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저희가 좀 전달을 받았는데 요점을 갖다 이렇게 해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토론을 뭘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장소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그쪽 토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문화예술 교육 이게 뭘까라고 저한테도 질문을 매번 던졌고요. 과연 문화예술 교육을 해서 뭘 우리가 얻고자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하나 라는 부분에 제가 토론을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진행했는데 우리 설 정한 센터장님께서 답을 주셔버렸어요. 좀 거기서 좀 많은 좀 감명이나 해답을 좀 저 스스로도 이렇게 좀 찾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또 돌아와서 문화예술 교육을 지금 다들 뭐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배워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 토론자로 와 옆에 계시는 그 우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신혜경 국장님, 신혜경 국장님은 10년 전인가요? 10년 동안 거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남원 지역의 최초의 전라북도에서 전체 모여가지고 집합교육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동안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참 그게 뭐가 보람이 있었는지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볼 그 10년 기간에 좀 이야기가 좀 됐으면 어떤 자랑질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 센터장님께서 자랑질도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는 장소에서도 이제 자랑질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유롭게 나는 이 장소는 뭐 이렇게 어떤 특화나 좀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뭐가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 신혜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2012년도부터 생활문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수부는 2012년도에는 아주 미비하게 27개 동호회로 시작을 해서 현재 85개 동호회 1,35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마다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양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고는 있는데요. 장수군 연령층이 좀 거의 70, 80대 이주이다 보니까는 저희들은 이제 젊은 층들이 참여를 하는 참여 기회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연보다는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부모가 같이 함께 와서 참여를 하면서 더 많은 저희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예술 사업들을 보고 이제 나아가서는 저희 이제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젊은 청년 동아리가 저희한테는 없는 시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 동아리 발굴이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장계 농객골 행복나눔터, 그리고 이제 개북에 또 개북면 행복나눔터 해가지고 각 면마다 장수군 7개 읍면의 행복나눔터가 다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교육이나 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그리고 다양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장수군에서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문화 향유도 중요한데, 문화 향유 말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문화를 통한 소비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이런 토론이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혜경 국장님께서 장수 전반적인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부분이나 지금 현재 부분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문화예술은 문화기획자로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일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 많이 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분야들, 장르들 있잖아요. 이미 저희들이 편하게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장르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리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고창 센터장님께서, 서류 센터장님께서 저한테도 막 감동을 좀 주시고, 약간
생각을 많이 하게끔 그 사례를 짧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문화기획자이로서의 지역에 새로운 걸 갖다 자꾸 발견을 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과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이 이게 다인가? 과연 평생학습에서 하는 걸 갖다가 그 비슷한 장르의 똑같은 반복을 계속 하는데 이 문화기획자나 어떤 예술가들이나 그런 부분에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잖아요. 창의적인 지역을 놓고 창의적인 걸 갖다 자꾸 좀 건들고 싶고 만들어보고 싶고 좀 주민들과 예술가들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이런 교육이란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그 단어로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저 남원 같은 경우 예를 좀 들어보는데 아까 지역에 사람들 일단 제일 먼저 사람이 없다는 말을 어디 가서는 해요. 예전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인천에서 발표를 한 번 하러 갔었는데 인천에 갔더니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일리는 있어요. 서울로 다 간대요. 그때 이게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군 단위가 문제가 아니라 남원이 문제가 아니라 가서 어디든 다 사람이 없구나. 그때 한참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저 남원은 그때 당시 인구를 갖다 8만 얘기를 했는데 소멸도시에서 계속 해마다 1000명씩 없어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표하러 다녔을 때 8만 5천, 8만 6천에 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7만 4, 5천 정도로 지금 계속 해마다 1000명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7만 대는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까 고창 예 들었잖아요. 인구수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자원의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혹시 뭐 장소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혹시 있을까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좀 움직임이나 아니면 좀 뭐 생각을 갖고 계시나 그런 부분들 혹시? 제가 잠깐 말씀 조금만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 이 발언이 끝나고 장세길 박사님께서 그 숲이나 이런 생태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사례로서 접하고 싶었다 말씀의 취지를 주셔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건 어떻게 했는지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면서 세 개 마을을 제가 지목했는데 하나는 완전히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요. 하나의 마을은 아까 소금이 온다는 염전 마을이고 하나의 마을은 운곡습지 마을입니다. 운곡습지는 말 그대로 숲의 생태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너무 다양하게 이 생물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도 생태환경 보전협의회라고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설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생태교육, 문화예술교육이든 생태교육이든 아주 잘 돼 있어요, 체계가. 그리고 만족도도 좋습니다. 체험교육도 엄청 잘 돼 있고 해설사분들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별도로 그 자연환경 해설사가 별도로 딱 있거든요. 문화해설사 있듯이 그렇게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문화도시 하면서 뭘 했느냐면요. 아까 뭐 소리 채집을 했다는데 그거 말고도 매뉴얼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특정 코스를 숲을 이렇게 쭉 체험하러 가는데 그 길마다의 요소의 장점들과 아까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쓴다면 매력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매력 있는 식물이 있을 것이겠고 그것들에 대한 지도를 기본적으로 상정을 하잖아요. 무슨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면 그게 체계적으로 워크북 형태로 누구라도 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계층에 맞춰서 그런 매뉴얼 중에 있으면 금방 접근하고 또 근거를 가지고 또 접근하니까 매우 좋겠다.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시도한 게 그 매뉴얼북, 이른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워크북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작업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소리, 이런 식물, 식생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어느 또 지역에 이동하면 우물이라든지 이렇게 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그 과정에 어떤 걸 넣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좀 해설하시는 분이든 교육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덧붙여지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팻말을 붙여서 그걸 막 이제 해설해주고 알려주는 정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예벽을 두어서 워크북에 예백을 두어서 그 공간에 충분히 관여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워크북을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그 워크북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동하면서 그 소리 채집의 형태를 그들이 해볼 수 있게끔 장비를 그들에게 다 권한을 부여해서 활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그 결과를 냈고, 그다음에 그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의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됐냐면 그 운곡습지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습지 마을인데요. 그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서 끝난다 그러면 도시에서 늘상 봤던 무슨 교육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습지와 관련된 그 마을에서 살면서 자기네들 체득한 인생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질문해서 그걸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그려놓은 얼굴에 직접 터치를 하게 되면, 그 그림 위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분의 육성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렇게 본인들이 그린 그림이신데 자화상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라도 거기에 우리 숲을 가서 애들에게 체험하게 되면 감각을 익히도록 요구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등껍질을 만져보게 하고 이파리를 만져보게 하고 향기 맡아보게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그걸 감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저희들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익숙해지면서 그분들이 뱉은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녹으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손을 가져다 대면 그 헤드폰으로 그분의 음성이 생애사가 쭉 구술되어져 나옵니다. 짤막하게 지루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하나였던 그 대상이 계속 다른 형태로 변형돼가는 과정까지를 일괄되게 그 매뉴얼이라는 맥락으로 그 숲에서 쭉 시도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제 그 농촌 지역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요, 농노줍줍이라고 하는 요새 그 뭐 줍깅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워낙 농촌 지역이니까 논두렁 있잖아요. 논두렁에 같이 쭉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뭐 쓰레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하고 당신들만 늘 가고 뭐 농사철에만 갔던 그 길을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서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도록 감각이 회복되도록 하는 시도. 거기에서 이제 가면서 대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그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겠죠. 공간이 바뀌기 때문에요. 장소성도 바뀌고. 그래서 그 지역성과 장소성을 충분히 농촌 지역의 장점들을 활용한 방식의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트북을 가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그때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그게 이제 창출된 겁니다. 농노줍줍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겠습니다만 그 농노를 갔다 보니까 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모래길을 다 해놓고 나면 이 초록색 뭐가 쫙 펼쳐지잖아요. 땅덩어리도 나름대로 넓으니까. 근데 거기에 써가지고 그 몸예술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민들이 보통 농사를 많이 하다 막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쑤시고 물파가 찌고 막 이러잖아요. 그분들이 농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이 노동의 후유증, 노동의 어떤 몸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농촌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태도, 식물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자생적으로 뭔가를 막 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모습들 잘 관찰해가지고 그것에서 본딴 방식의 체조를 개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마을에 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그건 문화예술교육이죠. 이게 충분히 교육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몸 뻐근한 거 모든 것들을 쭉 푸는 행위를 정제시켜가지고 이제 예술처럼 체조를 이름하여 식물체조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영상을 담아서 아주 정제된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한 시도를 그렇게 농촌 지역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형태에서는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든 바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실무 체조를 지금도 그냥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다른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실 제안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뭐 했고 그 이름도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다 식물의 생태계를 다 설명을 그분들이 다 하시고 만드는 작업에도 그분들이 관여를 하셔서 그분들이 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는 요즘 흔한 말로 버전을 달리해서 우리가 해보자라고. 그래서 문화도시가 법적 문화도시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겠다라는 그 의지를 그분들이 더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2023년에는 아마 그 후속 버전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기왕이면 주민들이 그냥 그 논둑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도 이렇게 있었고, 또 예술가 분이 워낙 그 몸도 출중하시고 영상도 좋으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주민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봐요. 또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 초롱소리 협동조합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길래입니다. 오늘 장세길 박사님하고 설성환 센터장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제가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는데 제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장세길 박사님이 그 지역의 그 테마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수에서 저희가 이제 공포 나르는 그 축제 때 공포 나르기를 해요. 그런데 공포를 가지고 어린이나 가족 단위로 해서 매년 그림 축제를 하면 어떨까. 공포에 그림 그리는 거를 어느 단체에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축제로 이끌어가면은 지금 누리파크에 어린이 테마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역 축제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포에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이렇게 재미있고 뭔지를 몰라서. 공포가 뭐냐면은요, 여기 장수가 이제 축산업이 많잖아요. 그 풀이나 이제 그 뭐죠, 지푸라기 이런 거를 커다랗게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있어요. 전판에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네. 뭐라고 해요? 네네. 거기에 그림 그리는 축제를 하면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많나요? 엄청 많아요. 거기가 더 훨씬 많잖아요. 예? 인제 이런 데 훨씬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수는 축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공포 형태로 해서 일단은 그 논에다 이렇게 놔두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거를 일부를 수거를 해서 축제로 연결을 하면 그림도 그리고 축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장수의 랜드마크인 누리파크 공원이 어린이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은 어린이 가족들이 있는 그림 축제를 하면은 어린이가 움직이면 가족이 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부부나 연인들만 움직이면은 가족 대상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움직이면은 가족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심사자로서 의견을 드릴까요? 심사자로서 의견을 드리면 네. 공포, 마시멜로, 저는 마시멜로를 하고 있어서 네. 마시멜로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간략간략해요. 이거는 어느 지역인들 뭐 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문화진흥원 쪽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에서 한번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하냐면 농한기하고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 특히 농한기에는 뭔가 예술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농한기
뭐 예술 주민의 예술 축제 개념으로 공포에 그림 그리는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같이 교육도 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는 약간 축제화처럼 만들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엮어내는 것. 이런 사업들로 엮으면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도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도 있어요. 잘 엮으면 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제 괜찮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축제로 만드는 거죠. 또 그런 거 할 때 또 예산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 돈 없으면 못 오잖아요. 뭐 군이 주든 도가 주든 정부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 왜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이유를 좀 덧대면 충분히 가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설정환 선대장님하고 혹시 장소에 계시는 분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활동 예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 스스로한테도 항상 질문하는 건데요. 일단 먼저 설정환 선대장님 제 경험에 지역에서 좀 동료나 네트워크나 어떤 지역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처음에 이렇게 약간 단합하는 거나 동기부여가 돼서 일단 제가 이제 그 관련자라고 해요. 그런 지역 내 어떤 도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마을이 아니고 국소수의 어떤 공동체나 동호회가 아닌 도시 차원에서 마을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는데 한 동기부여 됐을 때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본인들도 시들해지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지? 돈도 안 되는데? 라는 부분에 좀 큰 어려움을 경험을 했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좀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을 갖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자들 있잖아요. 교육생들이 진정으로 이분들이 원해서 이 교육을 갖다 계속 받는지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라고, 뭐가 누구를 위해서 뭘 목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의 죄송한 소리인데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걸 뭐 그럴 수도 있고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또 어떤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문화예술 교육이나 좀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캐리어나 그런 가치를 놓고 할 수도 있는 다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막연하게 좀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이 있으시면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 서로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해보고 토의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줄 알고 제가 여기 문건에다 넣어놨습니다. 아까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장사 속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주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 모임을 저희가 매주 한 번씩, 그도 돈 받는 건 아니고 물론 회비 좀 드렸습니다.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드리는 방식인데요. 그거를 이런 질문이 한 번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거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별 질문들을 다 하는데 공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부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교수님들 의존해가지고 오셔서 컨설팅 받듯이 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진짜 우리끼리 뭔지라도 좀 파악해보자 라고 해서 문화대장간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년도에 18차례를 매주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2시간 정도씩 그 김밥 먹으면서 쭉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연구모임이 10명이 결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집, 다음엔 저 집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서로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다 말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을 명확하게 얻지는 못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상대방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정돈이 좀 되시는가 봐요.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또 궁금증에 대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속사정. 단순히 숟가락몽둥이가 몇 개 있고 개를 키우니 안 키우니 이걸 떠나서 삶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일치되니까 대개는 안 보이고 찻집에서 그럴듯하게 만날 때는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니까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나 아니면 그 특정 공간에서 그림을 얘기하거나 그냥 그림 한 장이라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문화도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 문제를 해결점을 못 찾더라도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그렇게 10번 이상을 갖게 되니까 뭔가 기본적인 맥락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그분들을 저희 평가 때 많이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보다 스피치를 더 잘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을 간파하는 능력이 훨씬 있으세요. 네,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다 활동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원금이 없어. 여기 이제 장소 협동조합에서 돈 국가에서 따와서 지금 행사를 하잖아요. 지원금이 끊겼단 말이죠. 사실 계속 운영이 어렵거든요. 오면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도 줄 돈도 없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실 돈 버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최소한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제주에 한번 갔는데 제주에서 어떤 걸 아이디어를 내셨냐면 이분들이 제주 귤은 우리가 따기 체험만 하잖아요. 제주 따기 관광객이. 근데 실제로 제주 어린이들도 귤밭에 함부로 못 들어간대요. 들어갈 일도 없고 특히 귤꽃 필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했냐면 아이들에게 제주 귤밭에서 예술로 노는 귤밭 예술 놀이터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귤밭에서 애들이 이제 노는 거예요. 꽃 안 필 때 놀고 꽃 필 때는 빠지고 귤 따기 체험도 하면서 노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 협동조합이에요. 지원받아서 이분들이 할 때는 좋지 이제 돈도 하고 근데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그 지역의 아이들이 어차피 체험을 와야잖아요. 귤밭 체험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만든 놀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죠.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있는 예술 놀이, 귤밭에서의 예술 놀이 체험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걸로 유료화를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 지원이 있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이것 정부 돈 갖고 이것저것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실은 만나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운영비, 활동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좀 근데 처음부터 이 접근을 좀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뭔가 만들어가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장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들어봐도 될까요? 예. 먼저 그 장수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가? 이 생각을 말씀하셨을 때 저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여자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참여자로서 제가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강사비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되게 아껴주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모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었고 이제 저 혼자 청년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 혼자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연 이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 대각선에 계신 김도환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취지는 많이 다른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 할 사람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서 그 국선도라는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술이라고 하니까 이제 거창하죠. 저희들은 이제 진짜 앉아도 되겠습니까? 뭐 어르신들한테는 그 무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초 허리 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선도라는 것은 고유의 이제 전통 무술로서 당군 할아버지가 했던 것이고 고은 최추원 선생이 했고 그 뒤로는 사명당이 주로 해와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 수련 운동인데요. 숨쉬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로 퍼져나간 요가의 기원입니다. 그 운동은 좀 서론이 되집니다만 침뜸 운동입니다. 침뜸의 혈자리를 푸는 운동이거든요. 제가 그걸 접하게 된 것은 뭐 커다란 철학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젊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이 아파가지고 모든 병원을 다니고 해도 낫지 않았는데 이 수련을 한 1년 동안 한 다음에 허리가 저절로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수에 와가지고 퇴직을 하고 주위에 보니까 모든 분이 다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함께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제가 해왔던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연구생활자이기도 하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다 무료로 한 4년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한누리 전당에서 할 때는 간혹 한 프로그램 정도 받기도 합니다만 장수 복지관하고 장계 복지관에서는 지금 5년째, 4년째 그냥 국선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없고 그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뜻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내가 와서 정말 맑은 공기 마시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맨날 여기에는 늘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고 하게 하려면은 나 외에도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장수에서는 두 분이 이걸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스스로 하늘이 전당에서는 스스로 하시고 계시고 또 장계에도 내년쯤에는 같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그 운동과 장수에서 하는 수련 운동은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같이 살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사다 보니까 동호인 활동으로 스스로 이제 이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쭈었는데 그 식물 체조라는 것도 상당히 좋네요. 아마 그것도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국선도 체조 안에 다 있을 겁니다. 원기담도 안에 그동에 다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잘 그 품새를 조정하시면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에 갯벌이 있는데요. 갯벌 체조도 있습니다. 끝장나면 그거 아주 신나요. 저희 거는 그 논두렁에서 하고 이런 것은 신난 버전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갯벌 체조는 버전이 2개 버전이 만들어졌는데 매우 신납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 갯벌에서 있는 그 생태 뭐 개인이 뭐니 잔뜩 있잖아요. 그거의 어떤 태도들을 딱 따가지고 춤으로 만든 거거든요. 음악하고 결합해가지고 그러면 그 갯벌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큰 형태입니다.
어디 접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붙드는 운동이 예. 바로 그 운동.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시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그 고창도 논두렁이 워낙 많아서 그게 잔뜩 있거든요. 보면 쌀값 보자 빨갛게 쫙 막 써놓잖아요. 그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민도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고창 문화도시 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저희 돈을 일단 갖다 쓰면서 같이 고창하고 해봐도 되실 것 같아요. 옮기는 게 돈이 많이 들어. 아니 거기도 그거 하고 여기도 하고 그 저희 농민들 많아요. 트랙터 다 있어요. 그런 거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를 동시에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 하고 근데 돈은 우리 거 쓰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그게 보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사고가 가지 않아요. 보니까 그게 무슨 뭐 근거졌다고. 근데 장수하고 뭐 땅덩이 이어졌잖아요. 좀 멀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랑도 같이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고창 군민들도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뭐 제안을 막 몽땅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저거 기가 막히다. 그런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하얀색만 있는 게 또 아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그게 비닐 둘러있는 게. 근데 그게 고창이 또 딱딱하게 되면 완전 성처럼 쫙 서서 완전 성이에요. 20m씩 축축축 서 있거든요. 그 진짜 캠퍼스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뭐 경관농업도 할란지라고 그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주도보다 고창이 그 유채꽃이 더 넓습니다. 유채꽃. 노는 너무 쫙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이쪽하고 살려서 장점하면 재밌게 저희는 3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저희랑 손을 잡으세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우리가 됐으니까 손을 잡아서 저질러 보는 거죠. 고창도 고향이신데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재밌게 된다 그러면 기꺼이 또 그런 아이들을 사업 실적 쌓아서 여기서 뭐 다른 돈 따실 수 있잖아요. 대신 저희들이 종잣돈으로 하시면 되죠. 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토론하실 분? 예, 장문갑 선생님. 예. 그냥 그냥 큰 소리로. 예. 손정환 센터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그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전주에 사는데요.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작년에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주 계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래저래 신경을 써주셔요. 그래서 전시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우리 부부인데요.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당시 이쪽에 문화예술교육 학교 강의도 나가고 너무 좋은 자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갑입니다. 아까 선사님께서 그 고창에 유리 공간이 많은데 그게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희가요 바닷가 쪽만 파악을 했는데 쉰 곳을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놨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요 완전 넓습니다. 근데 그거 텅텅 비어 있거든요. 바닷가 바로 붙어 있는데 명사심리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쭉 길거든요. 90도 가기 전에. 근데 해수부에서 돈 넣어가지고요 처음에는 평생교육센터인가 뭔가 있다고 이름 붙여놨어요. 근데 계속 뭐 들어갔다 망하고 뭐 들어갔다 망하고 1층 식당 있다 망하고 아예 비어 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주차장 좋습니다. 그 뷰도 괜찮아요. 올라가 보니까 5층 올라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등지가 커가지고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야. 뭐 군수 할아버지가 가도 안 되겠어요. 윤석열이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막 공론화 시켜보니까 예술인들이 그거를 우리를 주면 우리는 해볼 수 있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좋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돈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도시가 꼭 될게. 대신 당신들이 알아서 해봐. 관여는 안 한다. 간섭은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지금 저희가 소금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카페 하면 딱 좋게 생겼어요. 근데 몇 년째 비어 있어요.
비가 샜는데 뭐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어쩐다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가 영농법인한테 그게 넘어갔어요. 위탁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 아이들을 먹고 사는데 그거 몇 조금 벌겠다고 그걸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가 되면 그거를 예술가 플러스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은 무조건 세미나 한다예요. 뭐가 고민거리가 있으면 다 이렇게 모여 앉아있고 세미나 한다.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거기다 돈 두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세미나 하는데 뭐 각자 발표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뭐 강사 되니까 그 돈 몇 분씩 받으시면서 발언도 하시고 정돈도 되고 그렇게 해서 숫자가 등치가 큰 거하고 관계없이 그 공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도 좋고 5번도 좋고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가세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를 취할 예정입니다. 고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고창에서 저희 시드머니로 성공하셔가지고 장소에 이력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장소 아니 사세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또 오시면 좋고. 제가 세일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 비즈니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모시겠습니다. 정국학 선생님께서는 장소에 그 기촌하시려고 하시는데 장소는 고창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있네요. 예, 또 이렇게 토론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자유롭게 저희가 그러면 한 2분 정도 저희가 네. 그 장수 핸드메이드 스토리 대표님이신데요. 한선희 선생님. 예. 잠시만요. 예. 저희 장수 핸드메이드 스토리는요 7분의 공예 작가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분야에서 장수분의 강사 활동으로 많이 하셔서 장수분의 공예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냥 1년 내내 고생하시고 저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 2분 발제하신 2분 강사님들 말씀 너무 공감하고 너무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신혜경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말씀 듣고 정말 그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활동이 아닌 그냥 우리는 지역 문화 예술 활동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더 확장시키고 싶은데 사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타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를 소비하고 계신가 그런 사례라든가 또는 그런 모범적인 거 있으면 좀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저거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세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다고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한다고. 이번에 저희랑 하시는 분 가운데 고창 미술협회 부회장님이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멤버셨습니다. 그분이 천연염색 하시는 분이세요. 막 색깔에 미쳤다는 거야. 뭔가 뭔데 미대 나오셔가지고 막 색을 막 한 30분씩 얘기하시고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팔려야 말이지. 만들면 뭐예요? 막 그 박스도 막 금색으로 쫙 해가지고요. 기가 막혀요. 돈 투자 꽤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는 그 집 정원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집 공방이 있는데요. 그 집 정원에서 세미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국 유일의 학예실장으로 퇴직하신 분을 그 집으로 정원에 모셔가지고, 정원도 아니에요. 마당에 뭐 뽕나무 몇 개 심어진 그 뭐 뻔한 마당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무슨 색이 염색 뭐 그런 집에서 미술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효과가 발생했냐면요, 군수실에서요,
그거 염색 그 고향사랑 기부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상품 뭐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고 그 미술 부장이니까 좀 끝도 좀 있잖아요. 그거 좀 해봐 비서실에 제가닥 쳐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명함 같은 뿌리고. 근데 저희는 명함 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입을 열어요. 그리고 그 소비가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소개 한 번도 안 시켜줬잖아요. 저희는요 올 1년 내내 딱 모였잖아요. 한 번 한 번 다 소개해요. 하고 팔 거 있으면 싹 팔아라는 거지. 뭐 한지도 모르고 앉아있어 우리가. 그럼 저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뭘 해야지. 저 사람 장성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 미협 회장이요? 그래 전통 자수야. 그러면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저거 군수가 뭐라고 물으면 나 그때 그 예술가한테 딱 얘기해야지. 이렇게 막 꼬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모여 앉으면 무조건 다 소개해서 정보를 다. 그러니까 저는요 내빈 소개 하지 않습니까? 내빈 소개를 30분도 해버려요. 그 들으나 마나 하는 뭐 주제 발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면 그분들이 다 자기소개 할 때에 지역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일으킨다. 속사정을 하니까. 그렇게 했고 이번에 저희가 마스크를 따로 그 문턱에서 만들었거든요. 잘 만들었다고 또 막 뭐가 구매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센터도 구매했어요. 저희 센터도 얼마나 안 됩니다만 300만 원 막 이런 게. 근데 그게 어디예요?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보람을 느끼더라고. 알아봐주구나 내 동네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미협 부회장식이나 하는데 그 한 장도 내 동네에서는 어디 팔리지도 않는데 알아봐주고 그걸 했더니 마음에 든다고 막 칭찬해주니까 힘이 나가지고 자신감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꿈을 가졌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으로 전시하고 싶대요. 그거 운하도시가 도와드릴게요. 재단하고 손잡고 저희가 비즈니스 해드렸어요. 그렇게 오해 안 진데 우리가 왜 안 도와주냐고. 같이 하면 되지. 이제 그거. 그리고 농사진 분 막 계시잖아요. 그건 땅콩 갖고 오라고 말이야. 막 이렇게라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가운데 대마연구회 회장님도 계세요. 대마연구회. 근데 뭐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마초를 파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소개라고 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컨텐츠가 나오더라고요. 문화 컨텐츠가. 그래서 뭐 평생교구 하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모셔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음식치유를 했거든요. 아까 어느 분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좌를 시켰는데요. 완전 똑바로 가르쳐라. 대신 우리가 돈을 쓸게. 공적 자금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음식치유 관련된 푸드아트 테라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13분 수료를 시켰는데 그분이 한 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단가를 더 받고 간대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일단 당신 그렇게 해보시라. 1년 동안. 다음에 경쟁자는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람되긴 합니다만 아주 작은 설레이긴 한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가 있으면 하다못해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있는 자리는 무조건 시민들 다 소개합니다. 좀 알으라고. 그래서 좀 팔아주라고. 제가 팔아주라고 말 이렇게 해요. 그냥 대놓고. 당신들 뭐 할 때 뒤로 해갖고 아름아름 하는 사람들 맨날 그 좀 누구 회장이니 뭐 이런 분들 뭐 팔아주잖냐. 제발 좀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문화도시 설명 안 해요. 그런 거 하고 다닙니다. 그래야 실익 있잖아요. 그래야 뭐 지속 가능 많이 좋죠. 언제 지속 가능해요? 5년 지나도 지속 가능할 판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제가 입을 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지속 가능해요. 5년짜리 시드머니 받고 박을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고창하고 이제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하면 되잖아요. 10분 있으면 고창 쪽 공예분들 초청해서요. 같은 전시하고요. 거기서 초대전해서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창분들이 여기 와서 이쪽에 예술가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군수 오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문화를 몰라도 괜찮아요. 의장 폼되려고 고창 써왔다니까 현수막 들고 막 사진 찍으려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팔아주라고 제가 말할게요. 네. 그럼 되잖아요. 네. 센터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쫙 보니까 거의 추상적인 그런 프로그램이고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님은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그 장수를 세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찾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고요, 뭐 별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마음이 확 와닿았는데요. 그 혹시 센터장님 처음 장수 오셨잖아요. 예. 장수 오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생각해놨습니다. 아니 딱 여기 장수 들어오는데요. 그 조형물 있잖아요. 뭐 나비 펼쳐나면 이렇게 아니 뾰족뾰족 해가지고 무슨 계단 모양으로 영 꼴 보기 싫던데 그걸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꼴 보기 싫은 건 이 간판에 뭐 농장 빨간색 그 사과? 정말 영 꼴 보기 싫던데 그거 완전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딱 상 보는데 산세가 좋잖아요. 태양광 막 쫙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 돈 잘 하시더라고.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사과 뭐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과 이파리 쫙 이렇게 서있고 철로 막 묶어놓고 막 철사로 묶어놓고 이렇게 수영 자반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나 그거 물건이더라고. 지금 제 생각기에 이게 사과꽃이 피는 것을 사과꽃 팔라고 애를 쓰실지도 모르겠으나 저는요 고창 딱 가가지고 막 공부를 했더니 해당화가 끝장남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동호해수욕장 90% 그 막 바닷가 쪽으로 이게 해당화를 엄청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해당화를 그 뭐예요 적용하는 업자가 또 군수에 뭐 뒷다리 긁어가지고 엄청 팔아잡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고급 향수 재료거든요. 그래서 관광들은 PB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뭐 사업화 시킨다고 동네 사람 모아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해당화 향기를 팔아봐라. 그리고 그 해당화의 꽃 모양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 열매도 이쁘잖아요. 빨갛게 익어가고 그거 하고 뭐 불고 막 이런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목도리 펜던트를 만드는 업체를 만들고 모시거든요. 그 저희가 또 치유도 하는데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완전 기가 막힌 카페 이거 몇 배나 되는 카페를 갖고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거 만드십시다. 근데 지금 하는 것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 못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제가 좋아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건물을 딱 짓는데 사과나무 한 그루밖에 없는데 사과나무 집이라고 해갖고 건축 설계사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놨더라고. 또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사과나무가요. 제가 좋아하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새가 사과나무 그 밭에서 그 썩어 떨어진 거 물어가지고 딱 나오면 저 산에 똘씨로 딱 가가지고 사과 쫙 나거든요. 그게요. 이게 말 그대로 똘 사과잖아요. 열매도 안 맺어요. 꽃만 피어요 적당히. 근데 나무 수영이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무 수영을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시각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쓸모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하죠. 어디나 뭐 무슨 평화의 나무 해가지고 느티나무 뭐 자작나무 갖다 놓고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사과나무 안 한다? 우리 봐보세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무대 디자인하고 막 할 때 우리 동네 사과나무 갖다 안 올려요. 뭐 희한한 거 갖다 놨나? 우리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러고 있다고요. 트리 만들 때 뭐 족보도 없는 거 갖다 딱 세워놓고 뭐 돼요. 우리 동네 사과나무 안 하잖아요. 한 그루 사과나무 심다는데 이 장수가 그 사과나무 몽땅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창의력은 엄청나게 집중하는 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딴짓거리 해보고 조금 쌈박하게 뭘 갑자기 바꿔보자 막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해보니까 본질
구체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 신 센터장님 말씀하시던데 진짜 궁극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나와요. 뭐 지푸라기가 또 별것을 다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데 색다르게 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를 벗어나서 나 혼자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공개하고 오픈하면서 같이 해보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광역시나 구단위는 몰라도 구단위 이 정도 인구가 내려야만기를 가는 데서는 다 공개하고 같이 해보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인근 그 관계 인구 되는 이렇게 3다리 4다리 행정구역을 엄청 건너서도 다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고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창이 인구 지금 5만 7천인데 여기 2만 1천하고 하면 6만 한 8천 되잖아요. 몇 군데 다 합치면 10만 넘어가잖아요. 20만 딱 만들었고 우리끼리 한번 뭐 해보게. 이 시장, 구청장 뭐 협의하고 지기들끼리 앉아서 밥 먹고 돈 막 몇백씩 쓰고 이 짓거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은 그 자리를 안 만들어준다고. 시 안에. 돈도 딱 그 동네만 쓰게 하고. 우리가 급중부지에서 못 가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행정구역에 대한 인식을 좀 벗어나면 얼마든지 충분히 비즈니스도 일어나고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지역에 간 거예요. 고창이 내 고향 아니도 내 고향 같아요, 지금. 내 동네 안 불러도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아요. 왜? 그 동네도 지역이고 우리 동네도 내가 태자리기가 있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 안 불러준다고 안 서운하고 안 그러면 그 동네 가서 서운한 마음이 엄청 있거든요. 고창에서 서운하지. 내가 나름대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런 대접을 해. 이렇게. 제가 1억 주라고 그랬어요. 왜 안 주냐, 너희들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게 그 경계가 없으니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고창컵 팔고 장수컵 팔고 다음부터 제가 장수 팔게요. 뭐라도 줘보세요 한번. 기어이. 넘게 사당만 안 주면 돼요. 그럼 그거 막 전통 얘기하고 막 뻔한 것만 너무 계속 해설하듯이 강조해버리면 제가 뭘 할지를 모르겠으니까요. 그거는 그냥 홈페이지에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홈페이지 보니까 꼬라지가 그냥 딱 뻔해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밖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모여 앉기는 앉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모여 앉을 때 돈 들어가니까 고창껏 시드머니로 꼭 모여 앉게 할게요. 저희 그 처음으로 이블레 선생님하고 그 핸드메이드 스토리 한선희 선생님하고 고려해보시죠. 센터장님 기억이 나요. 네, 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그 질문 2분 했는데 2분 질문자가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멀리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발제자 두 분 혹시 마지막 발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특별한 얘기도 없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박사님처럼 해야 대접받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늘 저희가 다시 장수 기초단위 문화예술 교육 거점 구축을 위한 포럼 이렇게 타이틀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좋은 얘기가 주고받았는데요. 참 오늘 좀 모두 발언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자면요. 참 매력 있는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파는 데 있어서 이미 고창 사례로 자원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저 문화예술 교육을 왜 하는지라는 부분 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그게 꼭 문화도시, 문화지역이지 않나 이렇게 물어가는 일입니다. 이상 이렇게 좀 포럼을 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이 사업이 3차까지는 사업인데 2차로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진흥원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사업비에 비해 그 활동가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그 결과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신 장세길 박사님과 설정환 센터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 좋으셨죠? 네. 네. 그럼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